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만료되면서 경제활동 재개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봉쇄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4월 30일까지니까 오늘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연장은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동 재개 시점은 주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일상생활 복귀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이번 주말까지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가 부분적인 정상화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별 자택 대피령도 시행 중인데 이 조치 역시 이번 주에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정상화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이 바이러스의 2차 파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이 2차 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미국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핵심 격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말한 내용인데요. 내년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를 가동한 데 따른 건데 파우치 박사도 그 일환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아직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조 회사들은 그 전에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확인되면 시설을 늘려서 내년 1월까지 3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1월 시간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는 별개로 또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 물질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렘디시비르라는 치료제인데요. 파우치 박사는 초기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했다는 건데요. 미 식품의약국 FDA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또 렘디시비르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억제하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했음을 내비쳤는데요. 조만간에 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이제 봉쇄 정책 완화를 시행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됐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봉쇄 완화에 나선 국가 중 하나가 덴마크였죠. 네, 덴마크 정부 연구기관은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확산은 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척도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전파율이 완화 조치 이후 약간은 올랐지만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도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 중인데요. 현지 당국은 확산 거점인 북부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0.6에서 0.9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다음 주 봉쇄 조치 출구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역시 우울한 전망이 나왔죠?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유로존 19개국의 GDP가 최대 12%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의 정도는 공공생활 제한 조치의 기간과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어제는 미 상무부가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2분기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경제 매체들의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러시아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에 가장 가파른 곳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10만 명이 됐고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1,000여 명인데요. 치사율이 1% 정도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보건 방역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옛 소련의 무료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 유지되면서 개인 부담 없이 기본 검진과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러시아는 자체 진단 키트로 하루 20만 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치사율을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고령자들에 대한 조기 격리로 전염병 취약층의 대규모 감염 차단에도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전체 감염자의 15%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다 보니 러시아 정부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시한을 무기한 연장했고요. 전 근로자 유급 휴무 기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